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 리그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독일을 대표하는 두 팀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엘 레버쿠젠이 이 운명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단순한 리그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이 걸린 토너먼트 승부. 유럽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두 팀의 맞대결, 과연 누가 8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경기 분석과 승부 예측 이제 시작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온 뮌헨, 하지만 최근 팀 내 부상자가 많아 베스트 라인업을 꾸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격력이 여전히 돋보이며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도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의 부상자 명단인데요. 특히 자말 무시알라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출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하다는 점이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장하게 된다면 뮌헨의 경기 운영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유럽 무대에서도 조직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조별리그에서도 강팀들을 상대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견고한 수비력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비교적 건강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수비수 탑소바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데요. 대신 무키엘라가 그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큰 레버쿠젠입니다. 뮌헨의 해리 케인은 현재 리그 득점 1위를 달리며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슈팅과 연계 플레이 능력까지 갖춘 케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의 비르츠는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선수인데요.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하며 결정적인 순간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원 싸움과 측면 활용인데요. 뮌헨은 케인을 중심으로 한 짧은 패스 플레이와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레버쿠젠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역습과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뮌헨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인데요. 뮌헨은 이번 시즌 평균 6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짧은 패스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팔리냐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팔리냐가 빠질 경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고레츠카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뮌헨의 수비 조직력이 다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해리 케인의 움직임이 핵심인데요. 케인은 단순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와서 패스를 연결하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무시알라의 드리블 돌파와 올리세의 측면 크로스가 결합된다면 뮌헨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특히 레버쿠젠의 좌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뮌헨은 이를 역이용하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은 뮌헨을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뮌헨의 센터백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볼을 소유할 때 비르츠와 텔라가 강한 압박을 가하며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뮌헨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실수를 범할 경우 레버쿠젠은 이를 곧바로 득점 기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르츠가 중심이 되는 빠른 역습이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인데요. 레버쿠젠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역습팀 중 하나로 평균적으로 3-4번의 패스만으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측면의 프림폰과 그리말도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이 예상되는 레버쿠젠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레버쿠젠이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경기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압박으로 미넨을 흔들 것이냐인데요. 사비 알론소 감독은 상대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감독입니다. 만약 레버쿠젠이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친다면 미넨의 센터백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빌드업을 해낼 수 있을지가 승부의 중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이 전방 압박으로 미넨을 흔들려 할 테지만 미넨 또한 팔리냐가 출전하게 된다면 수비 조직력이 한층 올라갈 뿐더러 무시할라도 출전하게 된다면 미넨이 가볍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에 전 스베는 이번 경기 미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경기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경기는 벤피카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에서 6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벤피카 역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8경기에서 7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위를 점할지 분석을 통해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예상 라인업과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벤피카의 골키퍼 트르비는 선방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 슈팅이 몰릴 경우 불안한 모습이 자주 보이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 오타멘디와 안토니오 실바가 센터백 조합을 이룹니다. 경험이 풍부한 오타멘디가 후방을 조율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빠른 공격수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미드필더 부분에는 코크추, 바헤이루, 아우르네르스로 구성되며 빠른 압박과 중거리 슛이 강점인 선수들입니다. 공격진엔 브루마, 파블리디스, 아크티르 코올루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마는 최근 징계에서 복귀했으며 빠른 돌파와 크로스 능력을 갖춘 선수죠. 반면 한지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데요. 골키퍼에는 슈체스니는 최근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률이 높은 편입니다. 수비진에는 발데, 쿠바르시, 아라우오, 질쿤데가 선발 출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수비 조직력은 탄탄하지만 베피카의 측면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지가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드필드에는 페드리와 카사도가 더블 볼란치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페드리의 창의적인 패스와 카사도의 압박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격진에는 하피냐, 야말, 가비가 2선에서 뛰며 레반도프스키가 원톱으로 출전하고요. 하피냐와 야말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가 바르셀로나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입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벤피카 같은 경우 티아고 고베이아, 알렉산더 바, 마누 실바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고요. 앙헬 디마리아와 르타누 산체스, 플로렌티노는 출전 여부가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마크 안데레 테어슈테겐, 마크 베르날이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고요. 가비는 현재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지만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비가 정상 출전할 경우 바르셀로나의 중원 장악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이끄는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폴란드 출신으로 그의 골 결정력은 그야말로 뛰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은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2024-2025 시즌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주요 공격 옵션인데요.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 수비진을 분산시키고 다른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이끄는 창의적인 미들필더 페드리입니다. 페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 드리블 능력,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뚫는 능력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데요. 특히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팀의 빌드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갑니다. 2025 시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말은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공격수로 빠른 발과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2025 시즌에도 그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은 팀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1대1 상황에서의 돌파와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가 장점으로 바르셀로나의 공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크로스를 올리거나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팀 공격의 폭을 넓히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죠. 벤피카의 핵심 선수로는 그리말도는 벤피카의 왼쪽 풀백으로 그리말도는 공격적인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로 팀의 공격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세트피스에서 중요한 크로스를 올리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말도는 수비에서도 강력한 태클과 대인마크 능력도 자랑하며 양방향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르큰 케크치 선수는 벤피카의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창의적인 패스와 전방을 향한 침투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지휘합니다. 2025 시즌에도 그의 패스 정확도와 볼 간섭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코쿠는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벤피카의 중원에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벤피카의 공격수인 다르윈 누네스는 빠른 발과 강력한 슈팅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빠르게 공간을 침투하고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득점을 올리는 데 능숙합니다. 특히 빠른 역습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벤피카의 공격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피카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인데요. 바르셀로나가 수비 지역에서 짧은 패스로 전개하는 경우 퀘크치와 바헤이루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 미드필더들의 패스 줄기를 차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프레싱을 통해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측면화로 전환하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왼쪽 풀백 발데와 오른쪽 풀백 질쿤데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경우 벤피카는 그 뒷공간을 노려 빠른 역습을 전개할 텐데요. 특히 브루마와 아크티르코르의 속도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순간 벤피카는 공을 뺏자마자 빠르게 측면으로 공을 투입하며 파블리디스가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2선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벤피카는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오타멘디의 제공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데요. 바르셀로나는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현재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타멘디와 실바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바르셀로나 수비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벤피카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경우 바르셀로나는 후방 빌드업에서 짧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 이를 벗어나려 할 것인데요. 특히 페드리가 깊이 내려와 패스 루트를 열어주고 카사도와 함께 공을 빠르게 돌리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후방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동작도 자주 보일 것입니다. 벤피카가 중앙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바르셀로나는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플레이를 가져갈 텐데요. 야밀과 하피냐는 1대1 돌파 능력이 뛰어나며 빠른 템포의 컷백 패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말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직접 돌파 후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단순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수행하는 공격수인데요. 벤피카 수비진이 레반도프스키를 막기 위해 집중할 경우 그는 의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며 야말과 하피냐를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야말과 하피냐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릴 경우 레반도프스키의 제공권이 큰 무기가 될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페드리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가 중요할 것인데요. 벤피카가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경우 페드리는 중앙에서 원터치 패스나 롱패스를 활용하여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수비 시에는 카사도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벤피카의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 바르셀로나를 흔들려 할 것인데요. 반면 바르셀로나는 볼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려 할 것입니다. 경기 초반 벤피카의 강한 압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가 바르셀로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리버풀 경기 분석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공격력이 폭발하며 10연승을 기록 중이고, 리버풀 역시 최근 리그에서 맨시티와 뉴캐슬을 잡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과 예상 라인업을 살펴볼 텐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빠른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골키퍼 돈나룸마는 순간 반사신경이 뛰어난 골키퍼이지만 크로스 처리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수비진에는 멘데스, 파초, 마르키뇨스, 하키미가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키미의 오버래핑과 크로스가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미드필더에는 네베스, 비티냐, 루이스로 구성되며 네베스의 중거리 슛과 비티냐의 전방 패스 능력이 강점이고요. 공격진에는 바르콜라, 덴벨레, 크라바츠엘리아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크라바츠엘리아는 개인 돌파와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로 리버풀 수비를 위협할 것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4-2-2-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높은 강도의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골키퍼 알리송의 출전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이며 베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베커의 안정적인 선방 능력이 리버풀의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수비진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알렉산더 아놀드가 선발 출전할 것입니다. 미드필더에는 알리스터, 흐라펜베르흐가 중원을 맡으며 알리스터의 전방 패스와 흐라펜베르흐의 압박 능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격진에는 디아스, 살라, 존스, 소보슬라이가 공격을 담당할 것인데요. 살라는 빠른 돌파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며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이 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 부상 선수가 아예 없기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최상의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 조고메즈, 코너 베레들리, 타일러 모튼, 아마라 날로가 부상으로 결정할 예정이고요. 코디 각포는 출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각포가 결정하게 되면 리버풀은 그대로 4-2-2-2 포메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인데요. 개인기로 수비를 무너뜨릴 줄 아는 그는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스만 덤벨레까지 가세하면 리버풀의 측면 수비가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크겠죠. 중원에서는 비티냐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누누 멘데스는 빠른 발과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마르키뇨스가 중심을 잡고 하키미가 공격적인 오버래핑과 함께 수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줄 예정입니다. 반면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모하메드 살라인데요. 큰 경기에서 강한 살라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며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가 중심을 잡을 텐데요. 볼배극과 경기 운영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그는 중원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막는 핵심 수비수로 나서는데요. 하지만 트렌더 알렉산더 아놀드가 수비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측면 공격이 리버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을 이번 경기 전개할 텐데요.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하키미와 멘데스의 측면 공격을 활용하고요. 크바라츠헬리아와 덴벨레의 1대1 돌파 능력을 활용하여 리버풀의 수비를 흔들 것입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는 마르키뇨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너킥에서도 헤더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리버풀 같은 경우 높은 강도의 압박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것인데요. 살라와 디아스의 빠른 역습을 활용하여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배후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 알리스터와 흐라펜베르의 볼 탈취 능력이 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개를 방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컨트롤하려 할 것인데요. 반면 리버풀은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초반 파리 생제르맹의 점유율을 리버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3월 6일 챔피언스리그 3경기 분석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